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학생분들과 여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왔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담한 사례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전에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이 컨설팅 기록지를 먼저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력 그리고 뭐 성적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장을 더 덧붙여서 최근 본 모의고사 성적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받으셨고 상담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 두 분 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하려고 사실 왔어요. 자, 실제 이 두 분은 성적이 이래요. 자, 한 분은 60점대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80점대의 성적이에요. 그럼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80점이 더 잘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분들과 컨설팅을 나누다 보니까 이건 이 60점대인 학생분이 더 가능성이 있고 또 합격에 가까워지는 게 빨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표면상 60점이지만 자,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은 60점일 수 있고 실제로 나는 80점이지만 이게 자 60점인 학생들보다 더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고로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같이 본질을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한 시간이에요. 자, 60점대 수험생분을 A라고 할게요. 80점대 수험생분은 B라고 할게요. 제가 이 성적을 한번 의인화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60점대인 학생분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그리고 80점대인 학생분은 점수를 사람 크기로 한번 제가 의인화를 해볼게요. 이런 상태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육안상으로도 이쪽이 더 작고 이쪽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60점인 학생을 제가 더 합격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분은 12문제를 맞았어요. 12문제를 맞았는데 이 12문제를 본인이 다 풀어서 맞췄어요. 다 풀어서 맞췄고 찍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들어보니 자, 선생님이 생각한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정확히 일치했던 학생이에요. 내가 맞은 12문제는 그랬던 학생이에요. 심지어 이 친구는 시간이 모자라서 20문제까지 못 풀었어요. 실제로 풀었던 문제는 16문제인데 17문제인데 푼 문제 중에서 12개를 맞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안에 있는 이 12문제는 다 자기 힘으로 맞추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빈틈없이 다 자기 실력으로 맞춘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선생님 제가요 맞기는 맞았는데요. 자, 맞기는 맞았는데 자, 16개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찍어서 맞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강의 해설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 일치하진 않는데 어쨌든 제가 맞췄어요. 어쨌든 맞아. 뭐 속어도 하고 뭐 찍기도 하고 해서 16문제를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정확히 알고 푼 문제는 몇 개예요? 라고 했더니 한 서너 개 정도 되나? 저는 수능 때부터 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등급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이 분에게 더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60점대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본인의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컷을 높게 잡아볼게요. 9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90으로 한다면 이 친구는 얼마를 더 더해야 돼요? 30점을 더 더해야 되죠. 맞죠? 30점을 이렇게 더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저랑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잡은 실력에다가 30점을 이렇게 입히면 돼요. 이렇게 30점을 입히면 원하는 90점을 만들어줘요. 자, 요 두께만큼이 30점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요렇게 한번 좀 더 도톰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90점대를 만드는데 만약에 이 친구분은 너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10점만 올려도 괜찮아요.
10점만 올라가도 좋은 컷이에요. 좋은 여러분들 성적대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 10점대를 이렇게 살짝 두 문제 더 맞게 해드렸어. 이렇게 해서 우리 협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친구도 90이고 이 친구도 90이니까 이건 더 좋은 성적대 아닙니까? 아니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90을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찍어서 풀어서 찍었던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정답 두 가지 중에 고민하다가 수고해서 지금 이렇게 갔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연히 맞았던 것들이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찍어서 맞았는데 여기 쏙 들어가. 이 부분이 이번에 틀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적 저희가 올린 부분도 쏙 들어가게 되죠. 자, 내가 이거 정확히 알고 푼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었던 성적이 이 부분 때문에 쑥 들어가게 돼요. 자, 내가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 정확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다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 군데군데 구멍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최대치는 90, 최소치는 60에서 7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이번 시험 잘 못 본 것 같아. 나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독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중에 무른 부분이 있는데 가장 무르고 가장 얇은 부분부터 터지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잘 보면 되잖아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는데 낯선 환경, 내가 모르는 학교,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내가 기량을 100% 못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정도 점수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기회비용이 길게는 1년, 적게는 몇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고로 이 친구가 실제 시험에서 이런 메꿔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분명히 경쟁력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확실하게 자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성적의 변동폭이 작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성적의 변동폭이, 자 보세요. 똑같은 90점대라고 해서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 반면에 실제 여기 A라는 수험생은 변동이 요 안에서 나타나요. 요 안에서. 그러면 못 봤을 때랑 잘 봤을 때의 폭이 크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 안정감 있게 보는데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자, 영어가 갑자기 시간을 많이 쓴다거나 갑자기 영어에서 멘탈이 탈탈 털린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전 과목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는 쪽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문풀 이후에 펼쳐질 부분들이에요. 봐요, 여러분들. 지금이 결과라고 한다면 80점이 무조건 잘한 겁니다. 지금이 모의고사가 아니라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얘가 무조건 잘한 거예요. 왜? 수험의 목적은 합격이지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학문을 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이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는 실제 겉으로 보이는 점수보다 그 안에 이면의 구성 성분이 탄탄하게 채워졌느냐 아니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고로 이 두 학생이 자기의 성적만 가지고 와서 지금 필요 이상 작아질 필요도 없고 이 친구는 필요 이상 자신감을 가져야 될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일로 와보실게요. 실제로 여러분 수험에서의 성적은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올라요, 여러분. 수험에서의 성적은 이렇게 올라요. 특정 시점까지는 왼쪽으로 계속 기다가 어떤 시점에서 임계점이 터지면서 빡 올라요, 여러분들. 이 임계점까지는 점수가 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게 횡보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까지 투입은 상당한데 왜 내가 결과가 없지가 아니라 한 문제를 맞추더라도 정확하게 그 개념을 그리고 문제풀이를 했었을 때 자, 그 문제풀이를 해주는 선생님의 출제자의 의도와 그리고 문제 접근법이 나랑 동일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를 맞추고 두 개를 맞추면 그게 내 거예요. 그런 상관없이 그냥 풀었는데 맞았어요. 는 언제든지 랜덤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 계신 게 아니라 시험 당일이라고 할게요. 당일은 80점이 60점보다 무조건 우세한 겁니다. 하지만 here you are.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실 수도, 여기에 계실 수도, 여기에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의 그 성적에서, 그 점수에서의 본질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가 듣고 있는 과목, 선생님과 실제로 내가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내 머릿속의 내용과 선생님 머릿속의 내용이 동일한 방법으로 풀었는가? 풀지 않았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동기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선생님의 문제풀이 방법을 나한테 이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점이 모의고사를 보는 지금 시점이고 문제풀이를 하는 지금 시점이에요. 가능성을 보세요. 자, 확실하게 쌓아놓은 내 점수에서 내가 올릴 가능성인지 여기요. 아니면 랜덤으로 지금 성적에 거품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저희 학생분들이 문제풀이 하면서 함께하는 피드백 페이퍼 중에서 제가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과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이건 저희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매티리얼이에요. 교환인데 이건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5점 또는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답을 제외하고도 모든 선택지를 내가 틀렸다면 그게 논리 때문인지 해석 구문 때문인지 어휘 때문인지 자,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교환이에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옆에다가 뭐라고 막 썼는데 이게 좀 안 보여서 아쉬운데 이 친구는 정답인 문장에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풀었으면 모두 알고 풀었음. 또는 틀린 문항이면 그 틀린 문항이 어떤 과정으로 틀렸는지 난 이걸 for example을 못 본 것 같음. 이 뜻을 몰랐음.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드린 오답 선택지 옆에도 개인적으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자, 이 피드백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내 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나에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모든 학생분들이 온오프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맞췄는데 그냥 맞춘 게 아니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메꾸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두 번 다시 틀리지 않겠죠. 그게 실력입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시더라도 실제 내가 100% 알고 맞춘 것과 틀리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에서 약점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지금은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50점이든 60점이든 70점이든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확실한 80점보다는 확실한 60점이 실력이고 합격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안에 본질을, 그 안에 실제 내용이 어떠한지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문제풀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